반갑습니다. 생물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선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학 특집으로 이제 학년별 어떤 컨텐츠를 이제 준비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생기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오늘 고2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고2 생기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그거예요. 이제 고2 때까지는 대부분의 과목이 등급이 나오니까,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서 고1 때는 공통으로 문과, 이과 다 합다가 이과 학생들만 듣고 문과 학생만 듣다 보니까 특히 이과 학생만 듣는 물화생지 과목은 이제 등급이 그쵸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1학년 성적이 가장 좋고 2학년에 똑 떨어졌다가 3학년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성적이 무조건 상향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3학년 때는 등급 따는 과목이 없으니까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2학년 성적이 그건 가장 중요하고, 성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1학년보다 오히려 2학년 성적이 올라가면은 그게 좀 뭐랄까 친입학사정관적인 그런 어떤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중요한 과목들이, 그리고 난이도도 급격히 고1보다 고2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따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내신 따기 어려우면 그 내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생기부에서 또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진 내신을 또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세특으로 보완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전략을 적당히 균형점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의대를 학생부 종합으로 메이저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는 건 내신이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1.15를 안팎으로 안쪽에 드느냐 바깥쪽에 드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1.15가 나오려면 2학년 때 1학년 3학년이 올 1등급을 받더라도 2학년 때 과목에서 2등급 3등급이 2개 내지 3개 정도까지만 나와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는 결국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신 등급을 그쵸 높기, 기존에 높았던 학생은 높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목표일 거고, 1학년 때 좀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은 2학년 때 드라마틱한 상승을 꿈꾸는 것이 이제 어떤 반전의 희망일 텐데, 여하튼간 그런 면에서 이제 성적과, 그리고 특히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이 물화생지로 쪼개지는 시점이니까, 특히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 이제 과학이 중요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세특으로 여러분들이 한 과목 한 과목에 쉬운 과목을 잘 쓸 수도 있고 어려운 과목을 평범하게 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과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학생들이 저희 이제 구독자에서도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게 제가 피부로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학과 과학 과목을 피하지 말고,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고요. 특히 물리 과목 같이 많은 학생들이 피하려는 그런 과목들은 역으로 역발상을 해서 좀 들으시는 게, 그건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려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대뿐만 아니라 공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리를 이제 다른 의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학은 그쵸 이제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듣고, 필요하면 인공지능 수학까지 듣고, 그래서 수학은 많이 들을수록 좋고요. 과학은 물리를 포함해서, 그쵸, 당연히 의대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화학과 생명과학까지 그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물리원에서 배우면, 물리원은 주로 전자기체 이런 거 공부하죠,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긴 하는데, 그럼 또 물리를 배우니까 물리에서 또 양자역학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물리원 그쵸 교과서와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박쌤이 좋아하듯이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뿐만 아니라 수학적 우수성도 같이 드러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대 가려면은 물리는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공대 가려면 물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자연대를 가려고 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좀 밸런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신이 1점대 한 중반 초반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물리를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2등급 넘어가는 내신 등급이 1학년 때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신 등급 올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내가 진로가 물리 쪽이 필요가 없는 화생 계열의 진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리는 좀 스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 성적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성적 어떻게 올리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물리가 단위수는 똑같이 3단위라고 하더라도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생명과학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리 공부하느라고 다른 과목들 공부하는 시간도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내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고 내 진로가 물리 쪽에 필요로 하지 않는 진로라고 한다면은 좀 전략적으로 물리는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신소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상위권 학생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수준도 고1 때 했던 것과 고2 때 했던 거 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좀 신경을 쓰고 어차피 세분명의 특기사항에 가장 많은 부분은 물론 고3 때 올라가면 수행평가랑 관계없이 그냥 이거 진로와 연결된 보고서 하나 썼는데 써주세요라고 하면 받아주시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고1 때까지는 특히 저 학교에 정해진 커리큘럼과 어떤 정해진 학습과정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교육 목표 이런 것들에 의거해 가지고 수행평가가 이제 큰 틀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과 당시에 그리고 해마다 그쵸 2월 달이면 공개될 거예요. 그해 고등학교 2학년들이 뭘 배우고 뭘 그쵸 어떤 수행평가를 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미리 6월 달쯤에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이제 생기부의 세특을 꾸미는 게 일단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교과 과정을 너무 벗어나지 않았다는 또 증거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가능하면 나의 진로도 조금 슬쩍 우회적으로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드러내는 게 좋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2학년 때보다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2를 벌써부터 제 진로를 생각해서 아예 고2 때 내가 의사도 아니야. 내분비내과가 의사가 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내분비내과에서 이제 특이한 병들 많잖아요. 크론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도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부정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입시에 압도적으로 실적을 내는데 그죠 뭐 입학사정관들이나 특히 의대 교수들이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계열별 학업 역량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앞 고3용에서도 강조했지만 고2 때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특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1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겠지만 다 담으려고 해요. 인성도 담고 우수성도 담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는 얘기도 담고 뭐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쁨과 사랑도 받는 것도 담고 다 그러고 싶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 우수성을 과목의 어떤 그쵸 선생님들만이 아는 그리고 그 과목의 어떤 특성을 아는 입학사관관이나 그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쓸 수 있는 게 선생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우수성을 아까 이제 고3 코너에서도 이제 박성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차별화되고 신선하게 전달된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고2 단계랑 고3 단계가 다를 수 있겠는데 고3은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전문성과 역량, 전공적합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그게 대세가 돼서 그래가지고 역으로 생기부가 다 똑같아지는 결과가 온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고2 때는 거기서부터 어떤 초조함 이런 것들도 벗어나서 물론 이제 고2 때의 전공을 내가 그냥 뭐 반도체 설계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고2 때는 조금 더 그죠? 크게 보면 문과 이과 갈리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공계열 이과에서도 내가 공학계열 갈지 아니면 자연과 연구원이 될지를 결정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쵸? 어떤 내 전문성을 그리고 가능하면 그죠 물화생지가 됐든 그죠 아니면 무슨 인공지능 과목이 됐든 데이터 과학이 됐든 그런 과목들의 어떤 과목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랑 항상 연결시킬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기부를 잘 쓰는 학생들을 보면 메모를 잘하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도 생기부 세특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게 너 그럼 세특에 맞춰가지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한 걸 이제 메모한 공책을 내가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메모를 좀 잘 해놔서 메모를 잘 알아보기 좋게 만들었던 친구들이 여기서 또 저기 말하는 보고서 조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진짜 이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어떤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들 찾아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쵸 수학과 유리된 채 생기부의 세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 세업 내용을 꾸준히 어떤 노트 필기나 어떤 그걸 시각적으로 메모를 참 잘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생기부를 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꼭 반드시 고2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고2 시점에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고1보다는 고2 때 더 중요한 거에 드러나는 게 사실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박 선생님이 또 코멘터리 달아주시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마지막에 메모를 잘해라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수업을 하나 하는데 수업하다 말고 진짜 제가 몰라가지고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이렇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뭐 구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화학적인 특성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같은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근데 나트륨은 작고 칼륨이 커요. 그러면은 칼륨이 드나드는 구멍이 이렇게 드나들면 나트륨은 화학적으로 특성도 같은데 크기가 작으니까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칼륨 펌프로는 칼륨만 통과하고 나트륨은 통과하지 못하냐? 나트륨 펌프의 나트륨 채널이죠. 제가 펌프랑 채널이랑 헷갈려 얘기했네. 나트륨 채널에 칼륨이 통과를 못하는 거는 그래 네가 덩치가 크니까 못 통과할 수 있겠지. 근데 칼륨 채널에 왜 나트륨이 통과를 못하고? 왜 나트륨이 통과를 못하지? 얘는 진짜 모르겠는데 누구 좀 알려주든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진짜 그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페이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 저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좀 꽤 오래전에 노벨 화학상 주제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내가 궁금한 게 이미 미리 예전에 밝혀져 있었던 거구나. 뭐 이제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는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그 다음 타임에 바로 뭔가 제출을 하는 학생을 보면은 좀 달라 보이긴 하겠죠. 예, 그래서 좋은 점수 부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내려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수시에서 학교 수업,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박 선생님은 실제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제 특목고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과 따로 놀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내내 자든지 아니면 무슨 딴짓 하다가 막판에 세특 쓸 때 기발한 한 방으로 이제 그걸 다 뒤집는다? 뭐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교육적이지도 않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탁월함, 무슨 빼어남, 이런 거 막 싫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사여구 같은 거 일체 빼고 그냥 팩트로만 그냥 그 1500바이트를 꽉꽉 채워서 줬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학생에 대해서만 약간의 미사여구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세특을 결국에는 그쵸 그런 학생들이 좋은 세특을 좋은 평가를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될 거예요. 미사여구도 선생님들이 이제는 내가 그냥 애들이 원하니까 애들 대학 가는 데 도움되니까 그냥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 그게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조금 이제 아마 선생님들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함, 빼어남 뭐 이런 문구를 뭐 넣어줬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거를 탐구하게 된 계기가 교사, 강사로부터 이런 주제를 제시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했다는 거를 그냥 다른 미사여구 없이 건조하게 던져주기만 하더라도 그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이 학생이 굉장히 수업 시간에 경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의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봤구나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미사여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탁월함, 빼어남이 미사여구가 아니라.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